오늘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8회 라이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8회 동안에 여러분들과 지마켓 옥션의 판매 준비부터 상품 등록, 주문 처리, 상위 노출, 마케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중간중간 여러분께서 모르는 거라든지 더 알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을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질문을 정리하는 베스트 질문에 대한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베스트 5 영상을 질문으로 만들어 봤고요. 우선은 저희가 5개 질문을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고 서로의 개인적인 의견들도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개 의견 말고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은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마음껏 올려주시되 단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마켓 옥션 쪽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자분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분이니까요. 절대 뭐 비방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잘 되기 위한 의견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은 안 하시는데 이제 비판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비판도 좋은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리고 이거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제 5개 질문은 사실 저희가 뽑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질문이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좀 특이한 질문 2개가 좀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질문이 특이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건지 아무튼 그거에 대한 내용이 2개 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매번 8회 들어올 수 없으니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좀 채워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가 한 30분 정도만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 쭉 드리고 나머지 30분은 또 뭐 소통 좀 하면 뭐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진행해 주시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이제 접속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본격적인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제가 이 텍스트로 굉장히 좀 정직하게 너무 착하게 썼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 정말 막 여기 막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디에 들어왔던 질문이냐면 우리 유튜브 채널 댓글에, 그러니까 라이브 댓글 말고요. 유튜브 채널 녹화된 영상들 댓글을 좀 보면은 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상품 정말 내가 찍었는데 진짜. 맞아요. 내 영상에 좀 그런 덕주 시장님 방송 교육 라이브 녹화된 교육 했죠. 네. 녹화된 교육 안에 네, 촬영한 거죠. 댓글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읽기는 좀 거북한 욕이 많이 들어와 있던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러냐면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까 상품을 우리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되게 꼼꼼하게 등록하려고 하잖아요. 상품명도 키워드 찾아가면서 잘 모르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1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또 등록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등록하다 보면은 1시간이 이미 넘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해서 1시간 딱 넘어서 등록 완료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 네, 팝업창이 뜹니다. 네, 로그아웃이 되는 새로 로그인하라는 팝업창이 뜨죠. 그러면 진짜 멘탈 나가요. 정말 왜 그런지는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보안적인 부분이요. 예전이라고 하면 한 3년 전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대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이 피싱 작업이 되는 이런 범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례냐면 냉장고를 어떤 판매자가 등록을 해놔요. 근데 이 판매자는 내가 내 아이디에 이 냉장고가 등록되어 있는 걸 모르었던 거예요. 누가 등록했냐면 이 판매자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피싱 조직이 그 아이디로 상품을 ESN 플러스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만약에 100만 원짜리 냉장고인데 30만 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고객이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은 전화를 해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이거 30만 원을 더 할인해 줄 수 있다. 10만 원 할인해 줄 테니까 무통장 입금을 지금 여기로 해라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주문 취소하고 무통장 입금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 범죄 조직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 타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모든 오픈마켓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마 상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을걸요? 볼까요? 모든 상세 페이지 지마켓 옥션만이 아니라 이제 뭐 냉장고가 대표적이겠죠. 왜 가격이 좀 비싸니까요. 냉장고 한때 이런 사건이 진짜 많았죠. 한때. 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아예 그냥 상당히 고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 판매자가 현금 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지마켓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는 지마켓이 제공하는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이게 지마켓만이 아니라 타마켓도 들어가도 될까요? 그냥 괜찮겠죠? 그 정도면. 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문제라기보다도 불편함이 있었죠. 우리가 지마켓 옥션 ESN 플러스로 접속을 해볼게요. 테스트 아이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이디 다시. 네,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덕주 실장님하고 상품 등록을 배우셨죠. 상품 등록에 상품 등록 2.0 네, 접속을 하게 되면 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로그인 하고 나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확대 좀 해드릴게요. 59분 46초 후에 로그아웃이 됩니다 하면서 1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초씩. 시간이 지연에 따라서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로그인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 등록을 할 때, 이 상품 등록을 할 때요. 노출 정보, 추가 정보, 고객 혜택까지 다 작성하고 이 등록이 대부분 여러분 몇 분 정도 걸리세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상품 페이지 준비되고 상품 텍스트, 상품명까지 다 준비된다면 저는 한 10분 정도면 등록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최소 30분이에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까지 작성한다라고 하면 거의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품 등록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눌렀을 때는 어떻게 뜨냐면 이 로그아웃 제가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화면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할 때 가급적이면 덕주 시장님이 팁을 좀 주신 게 있어요.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네, 팁을 주셨던 게 뭐냐면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등록 중간중간에 탭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탭이든 아니면 메인 탭이든 한 번씩 바꿔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초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리셋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9분 50초인데 이렇게 다시 제가 메인 탭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상품 등록으로 넘어오면 초가 리셋돼서 다시 원상 복귀라고 하잖아요. 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 라이브 때 어느 그 시청자의 그 뭐라 그랬죠? 그 시청자가 이제 알려줘서 알게 된 어떤 기능 중에 하나죠, 이것도. 몰랐다면 그냥 계속 저희도 그냥 로그아웃 대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했었는데 탭을 옮기면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쓰다 보니까 한 8개에서 9개 정도 탭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기능을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해갖고 다시 그 탭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한 5가지, 6가지는 전부 다 그 지마켓 글로벌에 내용이 전달이 다 되어 있고 최근에도 그걸로 회의를 했고 이 기능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다른 사이트랑 비교도 해드리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니까 이거 왜 안 고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접어두시고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얘기한 상품 등록하는데 이제 피터 지연님은 10분 걸리신다. 빠르시네요. 제갈공명님은 20분은 기본이시죠. 그래, 이상하네. 난 3분이면 끝나는데. 네. 아무튼 상세 페이지가 준비되었는데 20분이 걸린다. 좀 오래 걸리네요. 뭐 입력하신다 그렇지. 아무튼 보통 이제 걸리는 시간 보면은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이가 걸리죠. 그쵸. 네, 다 준비돼 있다라고 해도. 맞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제가 하나 이 부분에서 팁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한번 정말 눈물을 쏟을 적이 있는 정도로 되게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품 등록하면서 보세요. 상품명을 제가 많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 상품 등록 중이라고 할게요.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작성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탭을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다시 리셋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 여러분 상품을 등록을 할 때요.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게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단에 보면요. 복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복사를 하나 할게요. 상품, 기존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을 하겠다. 복사 버튼에서 돌아왔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상품명을 다시 새로 작성을 해야겠죠. 테스트 상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24초잖아요. 제가 메인으로 갈게요. 다시 복사로 올게요. 상품명이 어떻게 됐나요? 위에. 날라가 버렸죠. 리셋이 돼버려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단에는 무조건 복사 등록은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복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등록하고 또 복사를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시간에 대한 로그아웃이 있다 보니까 상품은 위에 있는 탭을 바꾸면서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시간에 새로 고침 혹은 1차적으로 한번 등록을 하고 다시 수정 버튼 누르는 건데 만약에 복사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복사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탭을 누르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날아간다. 아까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화내더라고요. 네. 난리 난 줄 알았네. 왜 그래? 제가 이거 테스트 제가 오늘 상품을 등록을 아침에 제가 오늘 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상품 등록해보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상품을 하나 등록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셋을 해야 될 시점이 되니까 리셋 해야겠다고 리셋 버튼, 리셋이 아니죠. 탭을 딱 누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내용이 아예 초기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 복사 등록이니까 이 경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알아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걸 만든 사람은 과연 당사자가 돼봤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수정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아침 일입니다. 네, 아마도 대노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불편하긴 하더라도요. 사약 받을 뻔했어요. 네, 불편하긴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로그아웃 되는 거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임시 저장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신 거는 아마 의견이 뭐 지마켓 글로벌 부서에 넘어갔으니까요.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지마켓은 반품비 곱하기 2. 옥션은 원 배송비가 2,500원으로 계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마켓 옥션은 2.0 등록할 때 한꺼번에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배송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00원을 기본 배송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 3,000원 거의 그렇잖아요. 더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5,000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네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반품 배송비를 설정할 때 편도 기준으로 3,000원을 많이 넣어놓잖아요. 혹은 4,000원을. 5,000원 넣어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뭐 포장자재비라든지 이런 거 포함시켜서 반품 배송비를 편도로 5,000원 넣어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반품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본 등록 상품이 무료 상품인 기준이라고 하면 지마켓에 등록해 놓은 4,000원을 만약에 반품 배송비 편도로 넣어놨다고 하면
8,000원이 계산됩니다.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뭐 문제라기보다도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건의사항이냐면 옥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품 배송비는 2,500원을 측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G마켓과 옥션이 다르게 정산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모르셨는데 아마 우리 이번 달 교육 중에 덕주 실장님이 이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우리 광고 임원이를 달아놓고 퀴즈까지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덕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배송비를 반품 배송비를 따로따로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G마켓 옥션을 동시에 등록하게끔 고정값이 되어 있잖아요. 상품 등록을 할 때.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배송비 반품 배송비 때문에 별도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G마켓이랑 옥션을 다 따로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G마켓이랑 옥션의 노출 기준도 또 달라서 검색어에 대한 동일하면 상관없지만 달라지는 경우에 또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러면 두 개 사이트는 다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게 맞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네. 그건 맞아요. 저도 G마켓이랑 옥션을 따로 등록합니다. 왜냐면 이미 상품명부터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고 뭐 G마켓 옥션을 주요 사이트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번에 등록되는 게 그리고 기능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왜 배송비 때문에 이거를 또 갈라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이 ESN 플러스의 상품 등록을 개발을 할 때 동시에 등록하는 기능은 쓸모가 없는 5,000원, 그러니까 반품 배송비가 5,000원을 넘는 판매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기능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상품을 동시에 등록하는 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배송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 이제 5,000원, 5,500원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은 5,100원, 200원은 안 네. 가니까 5,000원만 넘는다. 그러면 원배송비 2,500원이니까 넣으실 때 이제 뭐 3,5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셔야겠죠. 옥션 같은 경우에는 G마켓은 이제 곱하기 2가 되니까 편도 기준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내용도 전달이 다 되었다. 그러면은 옥션 금액을 보충받기 위해서는 G마켓에 입력하는 G마켓 옥션 같이 입력하니까 G마켓이 더 금액이 많이 반품 배송비로 들어오게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고객이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너무 과도한 그쵸. 배송비가 책정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옥션에 2,500원 때문에 내가 총 배송비를 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품 배송비를 그럼 2,500원 빼면 3,500원인 거잖아요. 네. 3,500원은 옥션 적으면 돼요. 근데 내가 G마켓에 3,500원을 적으면 고객한테는 이제 7,000원이 청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아무튼 불합리해서 그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적으면 안 되죠. 네. 희경님 오셨네요. 희경님이 소리 때문에 처음부터 못 듣고 있어요. 소리를 키지 못하셔갖고 못 듣고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G마켓 옥션의 반품료에 대한 부분의 차이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 반품 배송비를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옥션의 기본 배송 반품비가 2,500원씩 들어오는 거가 나한테 합리적인 건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생각보다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진짜 많아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때 강의를 해주시고 진짜 그런가 우리 테스트 해보고 막 그랬는데 역시나 저도 그랬습니다. 택배비가 사실 언제부터 올랐냐면 작년 초부터 오른 거잖아요. 21년도 초. 그때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CJ 파업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막 노동자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이슈가 되다가 이제 작년 7월 정도에 7월 1일자로 보통 이제 공고가 난 게 그 사회적 합의금인가?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갖고 택배 합의금 뭐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올리겠다 전체적으로. 네. 그 기사도 뜨고 그게 이제 노사 협상이 되면서 새해 들어갖고 이제 올리는 또 그런 구조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실제로 내 배송비가 잘 들어오나? 반품 배송비가?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반품을 쳤을 때
내역이 잘 나와요. 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또 보통 이제 두 개로 나뉘죠. 판매자 과실이랑 그다음에 이제 구매자 과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내역을 그냥 겉에서 봤으면 리스트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지마켓은 그래도 잘 보이거든요. 옥션이 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들어오는 거 맞아 하고 상세 보기를 막 이제 클릭해갖고 보다 보니까 놀란 거지. 그렇죠. 네, 저도 오르고 나서 뭐야 2,500원밖에 안 들어오고 있었네. 이제 무료 배송 상품 특히 그런 것들을 막 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오르기 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나니까 왜 이런가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상품 등록부터 이상한 거야.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동시 등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수정은 돼야 된다. 지금은 저번에 용인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택배비가 인상됨에 따라 기능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인상은 인상대로 됐지만 기능이 그걸 못 받쳐주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전달이 됐다. 맞아요. 네, 좀 여러분들 쉽다.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질문 주시고 베스트 질문 뽑은 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좋다가 아니라 이 내용들은 이미 지마켓 옥션이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저희랑 컨택 포인트가 있는 부서에 다 내용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거예요. 담당자분이.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이제 개선에 대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님이 배송비 수수료 부과되던데 타당한 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네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원래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받을 거고 원래 저거 3.3%를 뗐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쿠팡이었나? 맞나요? 네이버도 뺏었죠. 그 뒤에 시작했어요. 네. 네이버가. 또. 그러면은 쿠팡이 먼저 거예요. 하고 네. 네이버 따라하고 지마켓 그럴 옥션 거예요. 그 원래 떼야 되는데 지마켓 옥션이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피지 수수료 정도인 거예요. 3.5%가 피지 수수료인데 결제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전자결제. 그 수수료가 모든 우리가 전자결제할 때 대행하는 뭐 이니시스나 뭐 삼성 올렛 이런 데서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3.5%를 원칙적으로는 뭐 떼는 게 뭐 전자상거래 판매처가 많긴 한데 지마켓 옥션은 이 배송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게 수수료라기보다는 카드 수수료인 것 같아요. 결제 수수료 정도. 3.3이에요? 3.5예요? 정확하게? 3.3 아닌가? 3.3입니다 지금. 그 왜 알바비 떼주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안 했다는 알바비. 거야. 그리고 원천징수 떼는 것처럼. 고객이 2,500원 계산했다가 나중에 환불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배송비 그대로 돌려주고 막 이런 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지마켓 옥션이 손해본 것 같아. 3.4원 그거 안 뗀 거는. 게다가 이제 아차 이거 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 기존까지는 거래 계약서에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이제 하면서 새로 이제 개편된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3.3 오케이. 저는 전문몰 하나 거래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식품 쪽에 있는 무슨 식당이라는 온라인 식품 판매 사이트인데도 이름이 식당이에요. 땡땡 식당인데 아주 좀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는 결제 수수료가 만약에 20%고는요. 배송료도 20%를 수수료를 받아요. 거기는 그래요. 전문몰들은 그래요. 진짜 배송비 포함한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라 그러니까 구매 거래 금액과 배송료를 합쳐서 25%를 떼요. 이 전문물들이 그래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무슨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컬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 좀 올라온 거 좀 볼까요? 희경님께서 어떤 스토어에서 제품 구매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했는데요. 반품 배송료가 7,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업체는 맞아요. 뭐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이 한 10,000원씩도 받아요. 실질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 구매 대행하는 것도 10,000원에서 한 30,000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적정한 이 배송에 대한 금액을 마켓마다 최대치를 차단해 놓은 경우가 있긴 했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만님 반품이 되더라도 반품 배송료 수수료를 차감하나요? 네. 반품 배송료 수수료, 반품된 배송료의 수수료를 차감한다. 다시 원복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요. 반품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스프링님 3.3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배송료는 수수료가 3.3%, 희경님도 그렇게 3.3이라고 올려주셨고요. HS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공수가 이미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반품 배송, 반품 택배, 실비 플러스 약간의 비용으로 측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여기 이준호님 질문에 네. 저게 무슨 얘기냐면 ESM 플러스 기능에 등록이나 아니면 뭐 광고나 원래 왜 솔루션 쓰다 보면 그 아, 관리자 권한이요? 그렇죠. 그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 있긴 있는데 저 안 써봐서 잠깐만요. 지금 좀 괜찮아졌죠. 너무 밝았나요, 얼굴이? 이거 혹시 화질 이 안에서 OBS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만졌어요 혹시? 조금 만졌죠?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뿌옇다 그러는 거예요. 네. 조금 봐드릴까요? 네. 네, 조금 더 선명해졌죠? 실사를 우리가 이게 그리고 잠깐 이렇게 뿌얘지는 게 네. 이게 아, 핀이 나가서 그렇죠. 핀이 나가는 거 같아요. 포커싱이 여기 잡혔다가 여기 잡혔다가 이게 덕주시장에 잡혔다가 저 잡혔다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핀 나가서 그런 그 얘기 말씀하신 손이 거. 앞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기능이 얘기해 주셔야죠. 있는데 저는 추천 안 할게요. 나 확신 못 가져. 저는 제가 보긴 했거든요. 이 기능이 있는 걸. 근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있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공수가 이미 적용되었다고 생각되어 반품 택배, 실비 플러스 약간의 비용으로 측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품비 받으실 때 그건 하나 팁이에요. 그러니까 출고할 때는 내가 택배 비용을 받겠지만 반품하실 때는 그 박스비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받으세요. 배송비잖아요. 택배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고할 때는 예를 들어 3,000원이면 반품할 때는 왕복 택배비 이제 6,000원이 아니라 그냥 한 7,000원 정도를 그냥 받으세요. 박스 비용. 박스가 더 비싸면 8,000원까지 받으시고. 저는 그렇게 받아요.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더 내놔. 약간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인 경우 상품값에 배송료가 녹아있어 배송료 수수료, 상품값, 수수료 기준으로 차감돼요. 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사람에 적용되죠. 근데 핀이 나가는 거는 가끔가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손이 일로 나가면 얘를 먼저 이제 잡아버리기 때문에 뒷사람이 블러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잡는 거예요. 자동으로. AF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오케이. 네. 네. 같은 의견.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준호님이시죠? 준호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의견 주셨던 거죠. 의견 주셨던 것 중에 ESM 플러스에 대해서 각 메뉴별로 권한에 대한 거를 좀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찾기에는 없고 덕주 시장님은 아마 한번 보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해서 3월달 상품 등록단에서 이 내용이 제가 혹시 포함된다고 하면 한번 알아다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 만약 있으면 되게 좋은 기능이죠. 왜냐면 우리 직원이 내 매출을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아 근데 뭔가 기능이 이상했다니까. 네. 네. 다음 거 진행하시고 내가 짬나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세 번째 베스트 질문입니다. 파워클릭 광고 20만 원 지원은 사업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아이디당 기준인가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제가 파워클릭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파워클릭 하기 전에 20만 원 무상 지원이라고 하는 이벤트 있으니까 참여해 보셔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G마켓 옥션 그 아이디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자 즉 마스터 코드 기준으로 한 번만 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지원이 됐을 때 옥션과 G마켓마다의 이 지원되는 일과 그리고 유효 기간이 좀 달라요. 그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이 있었죠. 네, 얼마 그래서 안 된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요거 요번 주에 말씀드린 질문, 요번 주에 화요일 날 질문이셨었어요. 그래서 ESM 플러스에 보면은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에 G마켓 마케팅 허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간혹 여러분 이렇게 탭이 추가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거 F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탭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탭이 딱 사라지죠. 요거는 항상 고정을 시킨 탭 때문에 그렇고 다 고정을 빼고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광고 부가 서비스의 G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 접속을 하면요. 여기에요, 여기. 광고 지원이라고 해서 뉴셀러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행사 이벤트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은요. 파워클릭을 처음 해보신 판매자님들 오늘 파워클릭 나 처음 들었어 또는 파워클릭을 한 번도 안 해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 요 밑에서 신청하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에 대한 금액은 20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여러분 통장에 돈을 싸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판매 지금에 20만 원 들어오나? 들어오나요? 아 설마 절대 그렇게 들어오진 않고요. 그 광고에 20만 원까지가 차감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세팅한 그룹에 간편 등록 그룹에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청하게 되면 간편 등록 이벤트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져요. 광고 관리가 하시면 그럼 그 그룹에 사용된 20만 원은 선차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매 지급이나 광고성 임원으로 차감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은 네, G마켓은 신청 완료 후에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옥션은 2월 말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는 한번 여러분 페이지 들어오셔갖고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제로 적용이 되시는 대상자분들은 광고비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네, 광고 대상자입니다라고 떠요. 저는 이렇게 뜬다 그랬잖아요.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떠요. 보면은 제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전 아니라고 뜨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상자분들이라고 하면 대상자입니다라고 해서 어떤 상품으로 할 거냐고 밑에 쭉 나와요. 지금 저랑은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베스트 지분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던 거고요.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유효기간 이야기했던 거 이거 뭐 신청하면 언제 지급돼요 이 얘기 물어봤었잖아요 이거. 네네네. 그게 가이드에 안 적혀 있어요. 방금 얘기해 주셨나요? 아,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옥션은 당일 지급, G마켓이 신청 후 2길 지급, 그 다음 날 지급, 그리고 옥션은 유효 기간이 다음 달 말일까지 2월 말일까지. G마켓은 발급 받은 날 기준으로 해서 30일. 30일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저 잘 외우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질문 주셔도 됩니다, 이경님.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 부가 설명 하나 할게요. 아까 했던 거. ESM. 이거 화면 ESM 좀 해주세요. 네. ESM의 그 이준호님, 이주도님 맞으세요? 맞아요? 네, 이준호님 찾으셨어요? 이거, 아까. 어디냐면 요 네. 계정 관리 들어가서 마스터 서버 아이디 관리 가면 요 밑에 보면요 신규 운영자 계정 신청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랑 아까 맞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이군요. 요거 이렇게 아, 누르면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해당 내용 클릭 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걸 로그인해라 이 녀석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죠. 기능 좋은 기능이 있네요. 네, 이게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 준호님께서 질문 주셨던 게 있었습니다. 덕주 시장님이 찾아내셨어요. 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이 기능 써본 적 없어요. 저도 안 써봤어요. 있는 건 알았는데 네. 만약에 부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보여. 나 그거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ESM 문의에 기능은 있는데 구현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 되면 다음에 오셔갖고 준호님이 그거 잘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요 기능은 아마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직원한테 상품 등록 권한만 주거나 주문 관리 권한만 주거나 할 때 쓰시면 좋고요. 이런 정산이나 조금 나만 좀 알아야 될 것, 대표님만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제해서 신청하시면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희경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상품 페이지 작성 시 상단에 제품 리뷰하신 고객님들 후기 모아서 넣을 때나
한 사람 후기 노출시켜서 저작권법에 들어가나요? 해당 아이디 고객에게 동의 얻어야 하나요? 이거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 고객에 대한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고객의 아이디까지 노출이 된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작권법 이 기준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문구 자체도 고객이 내가 상품 페이지에 남긴 거지 우리 상세 페이지에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라고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품 리뷰에서 사진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고객 뭐 얼굴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제품을 촬영한 사람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올릴 때 완전히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포인트적인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후기가 있는데 쓰고 싶다. 그럼 후기를 캡처를 하는데 다 모자이크를 처리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중요한 장점들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다시 새로 제가 디자인해서 올려요. 처리하고 요렇게 보이게 해서. 그리고 별표만 새로 디자인해 갖고 이렇게 별 5개.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뉘앙스. 후기 뉘앙스가 후기가 많다. 평점 만족도 4.9점이다 라고 이렇게 디자인한 다음에 뒤에는 다 모자이크 고객들이 쓴 걸 아예 못 보이게. 그 다음에 대신 주요 포인트, 배송이 빨라요, 뭐 고객, 뭐 판매자님이 친절해요,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제가 다시 만드는 거죠. 보통 저 용인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뇌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리뷰 이벤트를 해서 우리가 뇌물 뭔가를 제공하잖아요. 리뷰에 당첨되면 그 이벤트를 해서 그러면 이런 분이 이런 글을 써줘도 당첨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상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 전달하면서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셨다고 그 써주신 맞아요. 후기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래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주니까 나 당첨됐으니 네 사용하세요라고 하겠죠. 어차피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맘대로 썼을 경우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냐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별표 처리해도 아이디를 별표 처리해도 그 사진이 그분인 거인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고객이 다시 들어와서 당신 뭔데 내가 찍어놓은 후기랑 이런 거를 허락도 없이 쓰냐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은 그렇게 법적 문제까지 안 가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나만 알고 그냥 나 그냥 그냥 올린 건데 그걸 마케팅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난 그냥 쇼핑몰에 구매형에 남겼는데 상세 페이지 막 디자인돼서 나오는 거야. 좀 싫지. 그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용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이벤트로 해서 뭐 사은품을 더 주겠다 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적정 뭐 이메일이든 뭐 계약서는 필요 없겠지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한 거 정도는 있으면 아마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됐든 내 집이든 내 침대든 인물이든 그 상관없고 내 건데 자꾸 맘대로 쓰면 그 시비 걸었을 때 문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인물은 지우고 뭐 뭘 지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우고 깨끗하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넘어가시죠. 아니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희영님이 요즘에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갖고 제가 희영님한테 오늘 우리 광고성 임원이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 네. 마음대로. 자, 오늘 베스트 질문 5개 모았지만 하나의 또 베스트 질문을 주셨던 희경님께 광고성 임원이 3만 원 써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링크 올릴게요. 희경님 거기다가 접수를 해주세요.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좋은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께 광고성 임원이 얼마? 3만 원을 드리니까요. 댓글 질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님 짝짝짝짝. 네, 우리 반장님이세요? 네, 이능님 반장님이고 부반장님이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번째 베스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건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거요? 제가 이 실제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카톡 캡처한 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템은 성인 기적이야. 근데 그 사장님 거를 맘카페 어떤 분이 사서 그 맘카페에다가 내돈내산을 쓰셨어. 그랬더니 그 회원들이 그걸 보고 좌표를 찍고 날아가서 엄청나게 사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댓글 달리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시글을 써주셨던 분이 판매자인 이분한테 번호까지 다 추가를 그 카톡 이제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떠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런 거야. 내가 홍보해줘서 당신 많이 팔지 않았냐. 이거 대놓고 물어보더라고.
좌표 내가 내돈내산 써줘서 지금 이익 보시지 않았냐,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대놓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써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보고 학을 뗐어요. 대단하다. 그거 카페 운영자분 아니신가요? 맞죠? 아니에요. 일반 회원인데. 일반 회원이? 일반 회원인데 그걸 보고 나 때문에 잘 되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카톡을 보내고, 이제 그 사장님은 알았다면 뭘 보내주면 되냐, 원하는 걸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구매한 만큼의 성인 기저귀를 더 달라고 나에 대놓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그 사람이 뭐 기저귀야? 난 돈 달라는 줄 알았는데 그냥 기저귀 주고 그냥 보내줬더라고요. 원하시는 거 얘기하라 했더니 자기가 구매한 만큼의 기저귀를 달라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그대로 보내주셨다고.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번 금액에 얼마를 달라 그랬으면 좀 난처할 텐데 기저귀 달라 그러면 기저귀 주면 되죠. 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많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지켜보는 눈이 많고 사람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에서 물리면 괜히 이제 귀찮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금액적으로는 되게 크진 않으니까 그럼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우리 베스트 퀴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행사 쿠폰은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행사 쿠폰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건데, 이걸 질문 주신 분은 아마 행사 쿠폰이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면 되게 다양한 행사다 보니까 뭐가라고 명확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쿠폰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G마켓 옥션에서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빅세일, 빅스마일데이 두 개를 하죠. 이 행사는 대부분의 이제 시즌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시즌이나 또는 우리 가을 시즌에 또 행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신학기 시즌, 이때 이제 행사를 초에,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절 시즌에 진행하거나 크리스마스나 각 시즌별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빅세일과 빅스마일데이라는 이런 행사예요. 근데 행사자를 모으기 위해, 그러니까 판매자분들의 참여를 모으기 위해 이제 G마켓 옥션이 어떻게 이렇게 이벤트를 시작을 하냐면, ESN 플러스에 1차적으로는 공지가 나옵니다. 우리 ESN 플러스의 메인에 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죠. 공지사항 안에 이제 우리가 못해도 한 2달 전부터 공지가 떠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공지가 올라오는데, 그 공지는 빅스마일데이 혹은 빅세일이라고 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참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판매자님들이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접수를 할 때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쿠폰이 최대 뭐 20% 혹은 15%까지 행사가 반영이 되는데, 쿠폰에 대해서 할인가에 50대 50 부담하거나 뭐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조건에 맞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당 상품들을 먼저 1차적으로는 아이디를 선택을 해서 그 아이디에 있는 모든 상품이 행사로 참여될 텐데, 예외 상품 신청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상품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제외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골라낼 수 있죠. 화면을 잠깐 볼까요? 이거를 지금은 행사를 모집하는 곳이 지금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대부분 배너가 하나 생겨요. 빅세일이나 빅스마일데이 때는 이 부분에 배너가 생겨서 누구나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집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행사가 없어졌고요.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빅스마일데이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마 메인 쪽에 가시면 우리 실제로 빅스마일데이 담당자님이 나와서 약 10분 정도 이 빅스마일데이에 신청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공지사항에는 아직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더보기 눌러볼게요. 공지사항에 빅스마일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건데 아마 지금 최근 거는 지워진 것 같아요. 작년도에 나온 거는 아마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빅스마일데이 또는 빅세일, 이런 빅세일로 쳐야겠네요. 빅세일.
네, 빅세일 여기 최근에 나온 게 나오네요. 빅세일은. 그래서 이름을 두 개로 부릅니다. 빅세일과 빅스마일데이. 그래서 빅세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디지털 가구 쪽 빅세일을 진행을 했죠. 그럼 이렇게 디지털 가구 그리고 빅세일, 설세일이라고 하는 설 빅세일 제품을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가 나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꼭 보시고 팝업창이 뜨잖아요. 파워창도 뜨죠. 맞아요. 파워창도 뜨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행사가 아닌 쿠폰이라고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요. 우리 판매자 부담 할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쿠폰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적용한 최초 판매가 기준에서 몇 프로 혹은 몇 원을 할인을 시켜서 고객 구매자님께 할인율로 보여주는 상품으로 조출을 시킬 수가 있더라. 뭐 이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설정하는 건데 이건 대신 네, 수수료가 내가 최초 판매 금액에서 차감이 되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할인을 적용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뭐야 수수료 체계에는 뭐 네 가지로 구분되죠. 아시다시피 기본 수수료 떼는 거 그리고 뭐 가격 비교 타고 들어오면 기본 수수료 더하기 2%더 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쿠폰이 적용될 때는 할인 금액의 15%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빅세일이나 빅스마일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팝업창이 떠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할인 금액의 5대 5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수료 체계는 그렇게 네 가지로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아침에 라디오나 이런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G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몰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냐를 그 시사 경제에서 좀 네. 따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득 보는 건 그 판매자 자영업자보다 기업일 텐데 그거를 기업이 부담해야지 왜 그거를 실제로 이제 판매자들의 녹이냐 부담을 가중시키냐 그거는 맞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기업의 입장은 그걸로 인한 마케팅 뭐 인력 등등등의 어떤 그걸 책정을 해서 부담이 된다 그건 뭐 자영업자도 같이 이득을 보는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으로 막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계속 전체몰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이제 공정위에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질문이 나온 거는 그때 이제 채팅에 어떤 분이 특정 셀러만 콕 집어서 할인 쿠폰을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콕 집어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없고요. 일괄 전체 셀러 대상으로 이제 가는 게 빅스마일데이 전체. 그다음에 특정 카테고리에 포함된 셀러의 전체를 행사를 진행하는 게 이제 빅세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디지털 가전이 있었죠.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까지 끝났죠. 네, 그렇게 쭉 이어졌는데 저 디지털 가전에 그 파우치 종류 아이템이 있거든요. 네. 가방 자판 아니라 이게 디지털 가전이에요. 근데 왜 나는 빠졌지? 그래서 저도 약간 오해했어요. 특정 셀러만 해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디지털 가전 그 행사를 설 행사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오해한 거야. 11월부터 받았습니다. 11월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설 때 빅스마일데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저는 이제 빠져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일부 카테고리만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카테고리만 할 거냐.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쿠폰이 꽂힐 때가 있어요. 난데없이. 그건 이제 카테고리 전체에 그냥 쿠폰 행사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할인 쿠폰의 15%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희경님 질문 주시면 될 것 네, 같고.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마켓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쿠폰 적용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쿠폰 적용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체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경님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오디오 빌 수도 있으니까 질문 올라온다가 내가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짤팁 하나 드리면 짤팁이요. 이제 1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 노트북 들고 테더링 할 때 많잖아요. 핸드폰 테더링. 네네네. 핸드폰 테더링을 딱 하면 ESN 플러스 로그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팝업
알러창이지 알림창이니까 팝업은 아니죠. 그거는 로그인을 딱 시도를 하면 알러창이 딱 뜨면서 IP 그 초과됐다고 그 왜 로그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너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풀어라 이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풀 수 있다라고 이제 알러창이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풀지 마시고 그 핸드폰의 테더링을 다시 껐다가 킨 다음에 로그인하면 로그인돼요. 그래요? 네, 이건 제가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거. 컴퓨터로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내가 이거 테더링을 잡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걸 잡았을 때 그렇죠. 저 얘기하잖아요. 그거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비행기 모드. 그 비행기 모드로 돌렸다가 해도 되고 테더링을 껐다가 다시 키면 그게 다시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센터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그 행위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안내는 저거예요. 비행기 모드로 돌렸다가 다시 와도 되고 그다음에 테더링을 아예 껐다가 핸드폰에서 다시 킨 다음에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되더라. 질문 온 거예요? 네, 희경님 질문을 주시고 그 아직 안 질문이 나왔었다. 뭐 그 얘기래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질문 얘기 아니고요. 우리 질문으로 가면 돼. 네. 자, 마지막 5번째 베스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마일 클럽, 스마일 클럽 비즈 회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최근에 아마도 이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 판매 회원이시죠. 그래서 사업자 회원인 경우는 이 스마일 클럽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사업자 회원분들만 혜택이 적용된 건데 이걸 이름하여 스마일 클럽 비즈 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회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셔갖고 그날 제가 보니까 비즈 회원 저도 로그인하면 스마일 클럽 비즈 회원이라고 팝업이 떠요. 지마켓에 로그인 되면. 그럼 뭔가 보면은 뭐 100원짜리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상품들은 뭐 50%까지 할인받는 이러한 사업자만의 혜택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나 휴지 뽀송이라고 그래갖고 샀는데 잘 녹는다고. 네. 근데 그 엠보싱이 없대요 휴지에. 엠보싱이 없다고요? 나 그거 40롤짜리 3개 샀는데 큰일 났네. 네, 이렇게 사업자분들 지마켓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사업자분들만 지마켓 로그인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제 상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스마일 클럽 회원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일 클럽은 유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매자분들이 유료로 가입을 해서 스마일 클럽의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의 유료 회원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회원들이 난 이거 가입한 적 없는데 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스마일 클럽 비즈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요. 로그인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관련 페이지 넘어가는데 팝업 창이 이렇게 뜹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업자 회원님을 응원합니다. 지마켓 옵션 사업자 회원이시면 2월 9일 얼마 안 됐죠. 이번 달부터 별도의 가입 단계 없이 스마일 클럽 비즈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며 스마일 클럽 비즈 멤버십의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 클럽과 거의 동일한 물론 몇 가지가 좀 제외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회원을 무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이게 뭐냐? 김대영 천하님 네. 지마켓 비즈팀에서 지령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홍보를 해? 홍보하는 거 아닌데? 근데 난 못 들었는데 지령 내려왔어? 지랑 내용 아니야? 나도 이거 몰라갖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복면가왕이나 부르의 맹곡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부르는 가수들이 대부분 되잖아요. 협창이에요, 협창? 근데 질문에 맨 마지막 5번을 이걸로 장식한다고? 약간 냄새 나는데 이거? 아니요, 절대 아니고. 지령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스마일 클럽 분당장님. 나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휴지에 엠보싱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지령 내려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기능이 아마 2월에 갑자기 팝업창에 뜨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한 10분 이상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왔고 방송 중에서도 그때 할메이드님이었나요?
질문을 주셔서 네. 이거는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좀 했는데 너무 홍보 같았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홍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랬고 알려줘라 사람들에게. 전 그렇게 지령 내려온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스트 5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을 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질문 좀 주세요. 네, 희경님도 저도 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모든 판매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100원 이벤트 참여하신 분이 꽤 있네요. 네, 복사용지를 주로 소진하셨네요. 이게 이제 100원 딜, 그러니까 100원 딜이라고 많이 하는데 간혹 이제 웰컴 딜이라고도 하는 이런 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 회원 가입하시면 치킨이 100원 뭐 이런 웰컴 딜 마켓에서 많이 하는 이벤트인데 지금 요 비즈에서도 이런 이벤트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한 번은 뭐 이용하면 좋죠. 한 번은? 네, 아무튼 최근에 그런 일이 많죠. 막 이미지 도용부터 해갖고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까 두 개 사이트가 최근에 이제 패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네. 다시 또 이제 짝퉁에 대한 이슈, 가품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이 시장의 요즘에 최대 화두는 언제쯤 CJ가 그 협상을 할 거냐, 본사 점유한 거 등등등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정 시장이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주값이 드디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판매자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납품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숨어져 있는 그 뭐라고 하나요?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그 납품가를 어떻게 조정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지금 현재 약간 추세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 그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해결점을 찾는 건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좀 엊그저께도 어느 분과 통화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 계속 잘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스스로 좀 계획을 연초니까 잘 세우시고, 지금 만약에 잘 되는데 그게 12월까지가 아니라 않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있으니까 추세를 보면 일단 대출부터 갚아야 되는 약간 상황이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씩 상환도 좀 하시면서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네. 설명하실 거야? 네.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주건 K님 질문 드려요. 주문 내역에서 PC 주문인지 모바일 주문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주문 들어온 걸요? PC 모바일 구분이 돼요? 주문 들어온 게? 그래서 그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시스템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려울걸? 안 될걸요? 그건 안 돼요. 제휴사명은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PC인지 모바일인지. 그러니까 이 제휴사명이라고 하는 구분에서 주문 내역에 엑셀로 뽑아보시면 이 제휴사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 제휴사가 휴대폰의 결제냐 PC 결제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는 조금 하나 팁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부가세 신고하시잖아요. 부가세 신고하시면은 이 모바일로 결제되고 나서 기타 결제로 빠지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아마 결제로 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한번 응용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주문의 주문의 확정이 아니라 조회수 기준으로는 보기에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워퀄리 키워드에서 각 키워드, 내 대표 키워드의 모바일 조회수, PC 조회수를 기준으로 예측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엔사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지마켓 옥션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사치로 계산한 법 알려드려요? 저거? 오픈셀러 가입하시고 들어오는 그 파워클릭만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로그 분석기가 PC만 잡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픈셀러에 접속을 해서 지마켓에 내가 주로 판매하는 코드 하나를 가지고 몇 클릭이 일어났나, 신규 방문자 기준으로 해서
파워클릭의 신규 방문자가 몇 클릭이 일어났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클릭이 났다라고 칠게요. 그 오픈셀러에서. 근데 내가 파워클릭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동일한 상품 코드에 들어온 총 유입수를 봤더니 예를 들어 뭐 9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오픈셀러는 PC만 잡으니까 10클릭이니까 이거 뭐야 파워클릭에서 잡은 건 PC랑 모바일의 합산이잖아요. 그러면 90-10을 하면 PC에서 10클릭 난 거고 80이 모바일에서 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근사치를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 방법 외에 제가 저거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주문 기준으로는 보여주는 곳은 아예 없고요. 일단은 어차피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게 유입의 전환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환산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유입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잡아도 사실상 무방하다. 클릭수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가까이 갈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는 또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은케이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면 이베이로 말씀드리면 좀 안 되고 지마켓 옥션은 네. 통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번가나 방금 말씀 주시는 우리 소영님이나 또는 타사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러한 로그 애널리틱스 혹은 통계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마켓 옥션은 파워클릭에는 결과 리포트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들, 그 일반 상품들은 통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궁금하셨던 들어온 고객이 이게 주문이 있었던 게 모바일이냐 PC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또 몇 번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상품들이 이제 키워드에는 디바이스 구분이 되니 이 키워드 기준으로 조금 예측해서 광고의 채널을 조금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뭐야 프리토킹 시간이군요. 질문이 어쩐지 네.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 그냥 결국에 근데 11번가나 이런 쪽에 가셔도 고정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유입의 어떤 그거를 표현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영역에 대한 것들을 잘 안 보여줘요. 그게 그래서 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신규 방문자의 숫자의 비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콩콩콩님은 상품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나름 찾아서 키워드로 상품명을 등록했는데 그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보면 전부 광고 상품이 먼저 뜨더라.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들에서는 광고가 이제 먼저 보인다. 등록 시 키워드 추천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파워클릭 대량 등록을 하려 하는데 그래서 사실 상품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든다고요? 아,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상품명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콩콩님은 광고가 너무 많다. 대략 그래서 광고로 맞지. 한다. 그런 하나의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상품명이 25자 띄어쓰기잖아요. 그 조합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값은 상위 키워드부터 해서 그래도 덜 중요한 애들끼리의 우두머리인 키워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라는 영역에 나오면서 광고가 나오면 이중 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의 점유율을 생각하면 한 지면에 광고도 있고 리스팅도 있는데 결국에는 배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거기에 몇 번 노출되느냐는 점유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건데 상품명을 어설프게 적어놨을 경우에는 그 노출의 범위가 줄어들죠. 근데 내가 그걸 잘 적어놓고 광고로 인해서 판매량이 올라가면 순위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높은 위치에서 내가 그래도 2개, 3개의 노출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은 그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상품명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광고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스템 원칙적으로는 상품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 광고하는 게 CPP의 기존 원칙이니까 상품명도 키워드 기준으로 잘 짜주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이제 너무 많은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 인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콩콩콩님은 그 1월달 오늘 지금 2월이죠? 네. 1월달 상품 등록 라이브 한번 보세요. 콩콩콩님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정우케이님 아까 질문 주셨던 거, 네. 모바일 플러스, 키워드 플러스 2개 같이 해야 되는데 유입 좀 보고 싶었다. 아까 추천해 주셨던, 외부 회사에서 개발한
우리 샵로그가 아니죠. 이름 뭐로 바뀌었죠? 오픈셀러. 오픈셀러라고 하는 유료입니다. 유료라서 이게 제가 이름을 대놓고 추천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엄청 싸요. 거기에 쓰게 되면 유입이 모바일로 잡혔는지 모바일 플러스로 잡혔는지 키워드 플러스로 잡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의미가 전 그거 두 개 확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물론 정훈케이님께서 나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C의 점유가 키워드 점유가 많은 경우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바일에 조회가 많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이런 PC 광고는 모바일 플러스만 하시지 키워드 플러스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파워클릭으로 대형 키워드를 광고비 단가로 비싸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상품명에 적어서 리스팅 광고를 해야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대형 키워드라는 건 얘기는 이제 상위 키워드, 단가가 좀 비싼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또는 원피스, 고구마 이런 대형, 즉 대표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키워드는 단가가 비싸니까 이거 그냥 리스팅 광고를 해야죠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리스팅 광고의 의미가 아마 CPP 광고인 고정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팅 광고는 부가 서비스 광고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차이는 다르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스팅 광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리스팅 광고인 부가 서비스를 말씀하신 거죠. 포커스하고 프리미엄. 그건 그냥 달아놓고 상단에 나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상위 키워드는 아시다시피 리스팅 광고인 포커스를 달아놓으면요. 랭킹 순위에 의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아마 1페이지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만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본으로는 갖고 가되 이거를 파워클릭과 대신으로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리스팅이 아니라 고정 광고라고 생각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 광고비에 대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파워클릭에 만약에 고구마가 8등에서 16등 사이에 노출되는 광고비가 하루 평균 광고비와 모바일 그리고 키워드 플러스 광고비의 두 개 비교했을 때 만약에 훨씬 더 고정 광고인 모바일 플러스 키워드 플러스가 저렴하다라고 하면 그쪽 광고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메인 키워드는 전환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4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전환이 그래도 좀 안 좋은 상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품들이 이제 9등을 찍어놔요. 9등을 찍어놨다가 이제 내 시기가 오거든. 내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4등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조정을 하는 편이고 이제 내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늘 말씀드리지만 메인 키워드에서 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구매를 일으키거나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강하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메인은 나를 검색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품을 정확하게 검색을 했을 때에 나오는 전환율 기준으로 해서 그게 높으시면 메인에 도전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정확한 키워드에서 그냥 남아 계셔야 돼요. 메인 자체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템의 검색을 어떤 식으로 시킬 거냐, 나는 브랜딩이나 네이밍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 안에서 검색시키려고 하는 도구들을 상품명이든 그 다음에 뭐 상품 페이지든 그리고 뭐 내 상품에 박힌 어떤 인쇄들이든 혹은 뭐 밖에서 외부 활동으로 블로그 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데까지 해서 그런 작업들이 다 되고 있는 찰나에 어떤 광고가 하나의 매개체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광고로만 팔아야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 입장차가 또 달라지겠죠. 저런 이야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용희님 얘기하신 것도 맞죠. 파워클릭 비싼 건 고정 광고도 비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제이송님이 뼈 때렸어요. 돈 안 내고 광고를 제목으로 이겨보시려고요? 뼈를 한 대 탁 쳤어요. 네. 그것도 좀 힘든 거죠. 이 시장 안에서는 광고가 너무 많은 시장이긴 하니까. 제니맘님 거 좋은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광고 예상 비용 엑셀 넣어서 확인 안 했다면 마이너스 날 뻔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물론 이게 최소 우리가 리스크를 갖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 하고 나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보고 광고 결과를 보고 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기 전에 내가 마진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하시면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 희경님께서 1.0에서 2.0 전환할 때 상품명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바꿀 수 있죠. 상품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죠. 네. 전환할 때. 아마 뭐 이건 질문이 아니고 알고 계셨는데 누가 안 된다고 했었나 봐요. 위에서. 그리고 아까 상품을 판매 중지로밖에 못 하냐고? 아니, 판매 중지하고 삭제할 수 있죠. 삭제를 하시려면 중지 후 삭제. 중지가 품절. 상품 품절 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상품 삭제가 네, 가능합니다. 삭제 그냥 눌러버리면 상품 중지 시키시고 하세요라고 알림 팝업이 뜹니다. 그거를 이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도 주셨고 한 분만 우리 광고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영님 드렸잖아요. 희영님 광고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분 더 드릴 겁니다. 오늘 또 좋은 질문 주신 분 한 분 드릴 건데 저 질문 위에 질문 하나 더 있다고요? 광고비 달라는 게 아니라 질문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번 볼게요. 희경님 아까 위에 질문 주신 거 쭈루루루 올라가 볼게요. 한 달에 한 번? 이건가요? 아니면 더 위에? 품절 걸어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너무 길어서 그러신가요? 복사해서 박희경님 품절. 어디 있어요? 박희경님 삭제. 저 혼자 마음의 소리. 희경님 아까 질문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주세요.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마스터로 묶인 것도 그렇게. 바로 이거 말씀하신 거죠? 어쩔 수 없죠. 마스터 번호로 묶인 옥션 지마켓 그러니까 상품 중 하나를 코드나 삭제하고 옥션 싶은데 코드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묶여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지마켓만 등록.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상품을 묶여 있는 거라고 하면 상품 수정 버튼 누르고 옥션을 미노출 상품 중지 버튼 누르고 진행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묶인 상품 중 하나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는 안 삭제는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상품 중지만 되는 거죠. 다 삭제가 돼야 되니까. 네, 상품 중지만 되고 삭제는 안 된다. 그 묶여 있는 거는 이 중에 하나만 중지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지되는 거다. 애초에 이거를 동시 등록 못하게 해놔야 되니 그냥 따로따로 등록하게 되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희경님? 네, 댓글 주세요. 왜 얘는 중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다른 분 또 질문 또 저희가 못 보고 지나간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와, 우리 이렇게 다 읽어주는 친절한 우리 강사들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오늘도 이렇게 1시간을 제가 핸드폰 배터리 나갔어요. 3시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분만 질문으로 할까? 아니면 우리 베스트 질문으로 갈까? 아니면 우리 퀴즈 드릴까요? 퀴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퀴즈 내세요. 퀴즈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는데?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질문 중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알고 계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 이거 질문 하나 주세요. 그때 이걸 광고 시간 때 그거지 상품 등록 시간 때 질문 주셨던 거잖아요. 계산하는 질문 하나 더 주실래요? 잠깐만요. 여러 개가 희영님 질문 주셨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키워드 검색 시 상단에 올라가는 제품만 남겨 삭제하려. 그 상품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키워드 검색 시 상단에 올라가는 제품만 빼고 삭제한다 라고 하시는 거군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옥션이 그랬나 봐요. 옥션이 검색을 했는데 걔네는 상단에 안 올라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 개를 시도했는데 옥션과 이제 지마켓에 이제 그게 다른 거지. 얘는 지마켓은 상단에 올라갔는데 그렇지. 옥션은 상단에 안 올라갔다. 그런 식인 거지. 막 섞여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또는 가격도 다르게 하고 싶은 경우 가격은 다르게 할 수 있죠. 맞아요. 지마켓 옥션 가격 여러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해서 된 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저분하니까 정리하고 싶은 이제 깔끔한 성격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건데 그냥 남겨둬요. 자꾸 삭제하려 그래. 나중에 쓰실 일이 있다니까.
질문을 아니 퀴즈 그냥 내지 말고 네. 그냥 한 분 드리세요. 네. 그러면 오늘 김구 패밀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아까 우리 질문 중에 긴급 패밀리님이 질문 주신 게 이제 비즈. 퀴즈 사냥꾼. 네. 스마일 클럽 비즈 질문을 주신 게 긴급 패밀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기억났네요. 자, 그러면 오늘 베스트 질문 중에서 잠깐만요. 오늘 질문 많이 좋은 질문 주셔서 정훈 K님이 아까 질문 주신 게 모바일 주문인지 PC 주문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 요게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레포트 즉 통계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 불문의 질문이 많은 분들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새로 오신 콩콩콩님 드리면 되겠네요. 누구? 정훈 K님이랑 정훈 K님이랑 콩콩콩님. 네, 그러면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당첨하신 분은 정훈 K님 그리고 콩콩콩님 약속되지 않은 거. 광고비를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경님, 콩콩콩님, 그 다음에 정훈 K님의 광고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광고비 지원 접수를 넣어주시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세 분만 접수해주세요. 아까 희경님 하셨다 그랬죠? 네, 아까 하셨다 그랬고 네. 여기 차유라님이 그냥 주신다면 제게도 기회를 달래요. 차유라님 제가 기회 드릴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한번 드릴게요. 아니 그냥 드려요? 그냥 드릴 건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벤트 퀴즈가 또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출석 체크 이벤트. 그래서 출석 체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출석 체크 이벤트는 지금 시청자분들 49분 원래 더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요즘에. 아무튼 지금 남아 계신 분이 49분이신데 49분께 출석 체크 이벤트를 드리는데 이 링크 49분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제니 엄마한테 들켰어. 네, 왜요? 우리 이거 그냥 이벤트만 하는 거. 실제로 안 주는데 우리가 낚는 거. 아니요, 진짜 드려요. 예, 이렇게 지금 출석 체크 해주시면 저희가 2분씩 선정해서 또 광고비를 드리니까요. 요거 다 접수를 해주시고 만약에 진짜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진짜 광고비 드는 거 맞아? 주시는 거 맞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려요. 어디서 드리냐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은 여기 있죠?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채널 보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채널 보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 채널에 먼저 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커뮤니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커뮤니티에 이렇게 매달 이벤트 선정 발표를 저희가 매달 해요, 매달.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 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선정하는 내용을 여기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정되신 분들 여기 보이시죠? 정훈 K님 받은 적 있네요. 출석 체크로 받은 적이. 정훈 K님 아무 말도 안 했어. 농담. 제니 엄마가. 제니 엄마는 제니 엄마 드린 적 없어요. 제니 엄마가. 제니 엄마 드린 적. 2번 당첨됐대요. 저 언제 주니? 아 그래요? 제니 엄마 그럼 당첨됐다 여기 나오셨을 텐데. 제니 엄마가 지금. 제니 엄마가 당첨이 된 적이 있다고요? 뭐 그렇다는데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지난달은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튼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말씀 주세요. 네, 여기 퀴즈 이벤트는 여기 나오니까요. 내역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도 모르게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을 안 하시면은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광고샵에 파워클릭 광고비를 드리는 건데 파워클릭 그러면 지금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보면은 CPC 임원이가 없잖아요. 저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CPC 광고성 임원이가 있었거든요. CPC 여기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난 왜 없지? 우리 강사들은 광고 교육할 줘요? 때 줘요. 아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구나. 네, 전 사라져요. 왜냐하면 광고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여기 먼저 차감되고 그 다음에 카드 충전하는 게 차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SN 플러스에서도 광고비 사용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기간이요. 2주 아닌가요? 네, 사용 기간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사용 기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조금. 그래서 사용 기간은 여기 보시면 네. 지급은 다음 달 2주차에 지급이 일괄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3월 2주차쯤에 지급이 될 거고, 그리고 요번에 사용 기간은 5월 중순까지 그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엄청나게 뒤로 미래. 네,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왜 밑으로 나왔죠? 2주가 아니고 2달이네요 이제. 5월이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한을? 뭐 이런 것도 좀 빨리 쓰라고 좀 재촉을 해야지 광고도 좀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5월 중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넉넉하네요. 네, 차유라님 추석 체크 완료입니다. 네, 추석 체크는 랜덤으로 두 분이 뽑히니까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길구나. 근데 금방 소진되죠? 20만 원, 20만 원이래요. 3만 원 금방 소진됩니다. 하루면 소진되는 맞아요. 하루면 소진됩니다. 1클릭 300원짜리 10번이면은 1000원이죠. 그러면은 100번이면 만원입니다. 100번 하루에 100번 클릭돼서 고객이 100명 들어왔으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오늘 저희가 한 달 동안 자, 여기로 오시고요. 조금 더 가까이 한 달 동안 점점 이렇게 나가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하세요? 점점 나가지더라고. 네, 2월 한 달 동안 8일부터 저희가 총 8개, 오늘 포함한 8개 강좌를 1시간에서 1시간 거의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매월, 매초 2회씩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번 달에는 특이한 게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화수목 했죠. 2주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떠셨어요? 화수목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요? 피곤했어요. 피곤하셨어요? 옥수 시장님이 강의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힘들었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요, 다시 정상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올 거니까요. 한 번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론 동일 내용의 폼은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살을 입혀서 또 최근 동향과 최고 정책과 노하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교육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또한 30분 전에 이미 미리 알림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은 문자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30분 전에 링크를 먼저 쏴드려요. 그래서 쏴드린 문자를 받으시고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희 강사진들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